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었던 산과 염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 자체가 막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내가 방금 얘기했지? 조금 지저분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념 설명부터 가보자. 자, 중화 반응이란 산의 성질을 띠고 있는 H 플러스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랑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친구가 결합하게 되어서 바로 물 분자를 완성시키는 게 바로 중화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의 대표적인 물질인 염산과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알자 이온 반응식이 있어요. 알자 이온 반응식. 자, 알자 이온 반응식이란 실제로 반응을 한 겁니다. 실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것은요, 칠판에 써 있는 중화 반응이 참여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얘를 물에 녹이게 되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분리가 될 거고, 얘를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겠지. 그 중에서 칠판에 써 있는 H 플러스라고 하는 수소 이온과 그 다음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이 결합하게 되면서 물 분자를 만드는 게 실제 반응, 즉 알자 이온 반응식이에요.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다라고 해서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귀엽죠? 귀엽죠? 이 친구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은 누가 있냐? 바로 수산화 나트륨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이온, 그리고 염산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더해지게 되면 무엇이 생성되죠? 소금이라고 하는 NaCl이 생성됩니다. 쌤, 그러면 결국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쟤네들은요, 물을 전부 증발시키면 물 증발 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모두 증발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염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예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냥 물 속에서도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서 두 글자로 앙금이라고 불렀지. 근데 물에 녹아 들어가는 친구들은 염이라고 불러요. 즉 소금, NaCl은 물에 녹아 들어가잖아. 소금 물에 녹으면 녹잖아. 그치? 걔들은 그래서 우리가 염이라고 부릅니다. 야, 우리 바닷물에서 바닷물 존나 증발시키면 뭐 생성돼? 소금 생성되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간단하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칠판을 꽉 채우면서까지 뭐라 설명을 할 거야. 오케이?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조금 짜증나겠지만 따라오세요. 두 번째, 중화 반응의 모식도입니다. 자, 개념이 좀 웃기긴 하지만 NaOH, 즉 수산화 나트륨을 2개 넣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Na 플러스는 몇 개가 생성되겠습니까? 2개 넣었다 그랬으니까 2개 생성되겠죠. 그와 동시에 OH 마이너스는 몇 개 생성될까요?
두 개 생성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쵸?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니까 할 말이 없을 거야. 자, 이러한 비커를 하나 준비를 할 거야. 질문할게요. 현재 액성은 무슨 상태입니까? 왜요? OH-가 턱칸이 있는데? 염기성이겠죠? 염기성. 두 번째. BTB 용액은 이것들 봐라. 파란색이죠? pH는 이것들 봐라. 쟤보다 커야지. 뒤진다잉? 근데 우리 여기다가 염산을 한 개 넣어 볼 거야. 이렇게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 우리 방금 공부했어. Na+는 반응에 참여해? 참여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Na+의 개수는 계속 몇 개가 돼야 돼? 2개.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HCl에 포함되어 있는 H+랑 OH-가 반응을 해, 안 해? 해요. 그렇기 때문에 OH-의 개수는 어떻게 됐겠어? 하나 줄어들어요. 왜? 물을 만드는 중화 반응을 했을 거니까. 그치? 그 결과 뭐가 생성돼야 됩니까? 물 분자가 하나 생성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 Cl-도 똑같이 구경꾼 이온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Cl-도 한 개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즉 이렇게 비커가 완성이 돼요. 질문할게. 여기서의 액성 어떻게 돼요? 액성 어떻게 돼요? 얘도 아직까지 염기성이죠. 이유는 OH-가 아직은 하나 있으니까요. 그쵸? 두 번째, BTB 용액은 그럼 무슨 색깔이 되겠습니까? 계속 똑같이 파란색이겠죠. 두 번째, pH의 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도 7보다 커요.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 얘들아 봐봐. 둘 중에 OH-가 더 많은 것은 얘지. 그러면은 얘가 더 숫자가 클까? 얘가 더 숫자가 클까? 왼쪽이 더 크겠죠.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넣어 볼 거야. 한 번 더 넣어 볼 거야.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반응하지 않는 Na+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계속 2개야. 그 다음 OH-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요. 뭐만 생겨? 물만 2개가 될 거야. 그리고 염산 2번 넣었네. 그럼 Cl- 몇 개가 돼? 2개 되겠다. 그죠? 자, 지금은 H+도 있어 없어? 없어. OH- 있어 없어? 이거 무슨 상태야? 중성입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BTB 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 됩니까? 그렇지. 초록색 되겠죠. 자, pH는 얼마가 나와요? 7. 잘했습니다. 여기다가 한 번만 더 넣어보자. HCl을 한 번만 더 넣어볼게.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반응하지 않는 나트륨 이온은 계속 몇 개가 되나요? 2개. 물은 몇 개가 되겠어? 2개. 왜?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네. 그렇죠? 2개. 그럼 Cl- 몇 개가 돼야 돼? 3개 돼야지. 한 번, 2번, 3번 넣었잖아. 그지?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뭐가 빠졌습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H+가 하나 남아요.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H+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슨 성? 산성. BTB 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깔? 노란 색깔이 될 겁니다. pH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7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 중화점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3번이죠. 중화점. 자, 중화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비커에 H 플러스의 개수랑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해지는 그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이 중화점을 기준으로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누가 봐도 중성이잖아. 그치? 이름부터 중화점이고. 그죠? 두 번째. 이 중화점을 기준으로 액성이 변합니다. 액성이 변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린지 그림에 있는 걸로 따라오시면 돼요. 이 중성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무슨 성이었어? 염기성. 중성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무슨 성이었어? 산성이었네. 액성이 변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1단원 파트. 가장 마지막 단원 뭐가 배웠느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그 발열 반응 파트에서 이 예시가 꼭 나와요. 산과 염기에 반응하게 되면 발열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기억나셔야 될 텐데 안 날 가능성도 클 거야. 괜찮아. 뭐냐면요.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열이 발생됩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 열을 뭐라고 부르느냐? 중화열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화점에서 갑자기 이 내용을 왜 꺼내시나요? 이 중화점에서 중화열이 최대예요. 즉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용액의 온도가 최고로 높아지는 지점이 바로 중화점입니다. 이해됐나요? 됐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 그림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자, 이걸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돼? 지울게. 지우고 그래프 문제를 내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봐봐. 이 실험이 진행되면서 이온의 개수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이온이 하나 있어. 누가 변하지 않고 있니? 그렇지. 나트륨 이온의 개수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 그지? 그리고 이 실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온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누구지? Cl- 염화이온. 그렇죠. 그쵸? 그쵸? 그리고 실험 중간에 갑자기 개수가 빵개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친구가 또로롱 하고 나오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 점점점 연기가 되는 친구 누구예요? OH-겠죠. OH-가 연계가 되는 순간 새롭게 나타난 친구 누구예요? 이거 색깔 똑같이 해버렸네. 미안합니다. 물? 이온의 개수 얘기하고 있는데?
이온의 개수 얘기하고 있는데 H 플러스겠죠. 그쵸? OH-의 개수가 0개가 되는 순간 새롭게 생겨난 친구. 그지? 이 그래프 자주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이 OH-와 H 플러스의 개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 지점. 무슨 지점? 뭐라고 불러? 그렇지, 중화점. 됐어? 이거야.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시. 얘들아, 봐봐. 지금 우리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죠. 이 두 친구를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 2번 넣어줬고요. 염산도 2번 넣어주니까 딱 중성됐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대 1의 비율로 넣어줘야 돼요. 됐죠? 그 이유는 이 친구는 한 번 분해될 때 H 플러스가 1개 나오고요. 이 친구는요, OH 마이너스가 1개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얘들아, 만약에 얘로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 얘로. 황산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황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H 플러스의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 2개씩 나오고요. NaOH는 방금 공부했다시피 한 번에 1개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대 2의 비율로 실험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중성이 돼요.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할 거야. 염산을 쓰는 것은 똑같은데 수산화 칼슘을 써버릴 거야. 그러면 HCl 방금 공부했다시피 수소 이온이 한 번에 하나 나오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OH-가 한 번에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겠죠. 즉, 이 두 친구를 가지고 중화 반응을 진행할 때는 2대 1의 비율로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저거 시험 문제 종종 아니 많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가장 어려운 거. 고난이도. 얘들아, 봐봐. 우리 산의 정의가 뭐였어? 수용액에서. 그렇지. 즉, 물에 녹인 상태죠. 얘들아, 봐봐요. 그러면은 내가 HCl 수용액을 50ml 만들었다고 해볼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염화수소가 기체거든요. 기체예요. 이 HCl이라고 하는 친구를 내가 40ml를 넣은 다음에 물은 10만 넣을 거야. 오케이?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럼 50 나오긴 하니까. 그치? 근데 두 번째,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도 똑같이 50ml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정작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10ml만 넣었고 물을 40ml를 넣어줬어. 그럼 얘들아, 이 식이 성립을 하니 안 하니? 1대1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안 돼? 농도가 다르잖아. 얘가 훨씬 더 진하죠. 즉, 만약에 이렇게 만든 수용액이라면 수산화 나트륨을 4배를 더 넣어줘야지만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렇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활용을 할 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X축은요,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를 이야기하고요. Y축은 온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온도가 보통 이렇게 형성이 돼요. 얘들아, 온도가 최고점을 찍었네? 그럼 여기가 무슨 점이야? 중화점이죠. 만약에 1대1의 농도,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중화점이 됐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염산도 5고 수산나트륨도 5일 때 여기가 중화 반응인 거 이해되시죠? 그치? 그치?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배운 내용이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 똑같은 그래프인데 모양은 똑같아.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중화점이잖아? 최고점이니까? 그치? 근데 HCl이 1이고 NaOH가 4일 때 그때 중화 반응이 일어났대. 이 뜻은 염산의 농도가 진해요? 수산화 나트륨의 농도가 진해요? 염산이죠. 왜? 그러니까 얘를 4배를 더 넣어줬으니까 넣어줘야지만 겨우 중화 반응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얘는 농도가 일정한 경우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숫자가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농도가 다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해됐어? 여러분, 이 중화 반응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농도 때문에. 실제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문제집들을 구매해서 문제 푸시다 보면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뭐 실력 업이라든지 뭐 1등급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때 항상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이 저 4번 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되면은 중화 반응 파트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문제만 풀어봅시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